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유리 김영란입니다. 네, 저희가 2달간의 긴 방학을 보내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모두 2025년 활기찬 한 해를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희 구구절절도 2달간의 방학을 보내면서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로 바로 지난 1년간 구구절절을 함께 진행해 주셨던 이아름 선생님을 대신해서 김영란 선생님이 새롭게 합류하게 되었어요. 김영란 선생님,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란입니다. 그동안에는 청취자로 이렇게 함께 하다가 진행자로 합류하게 되어서 너무 설레기도 하는데 일단 오늘은 굉장히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유리 선생님을 따라서 이 건강한 마음을 더해드릴 수 있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김영란 선생님과 함께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정신건강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 채널뿐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여러 변화와 도전을 시도하거나 이미 목표를 이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영란쌤은 혹시 올해 계획한 변화나 도전이 있으신가요? 저는 모두에게 평생의 숙제 같은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잡다 보니까 며칠 못하고 이렇게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됐네.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다가 올해는 이제 하루 20분씩 내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자라고 다짐을 해서 현재 이제 39일째 성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네요. 그래도 한 달의 고비를 넘겼어요. 네. 그렇다면 유리쌤은 25년도에 도전 시작한 게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작년에 이제 계속 수영을 하겠다 해놓고서 수영을 한 번도 못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수영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헬스로 종목을 바꿔봐가지고 이제 이번 달부터 헬스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3주차 하고 있어요. 유리쌤도 한 달의 기적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열심히 해보려고요. 네. 네. 이렇게 저희 둘은 물론이고 함께 듣고 계신 분들도 25년도를 마무리할 때쯤에는 이렇게 기분 좋은 도전 성공 소식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 능숙하고 멋있는 모습보다는 어쩌면 나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모습이 또 굉장히 찌질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찌질한 모습들을 좀 많이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찌질한 모습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한 책을 오늘의 책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구구절절 10화 오늘의 도서는 김경희 작가님의 찌질한 인간 김경희입니다. 이 책은 작가님이 안정적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글을 쓰는 작가로 또 이렇게 서점 직원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서 느끼는 불안한 삶과 또 그로 인해서 발견하는 자신의 찌질한 순간들과 생각들을 솔직하고 유쾌하게 표현한 에세이인데요. 네. 그래서 작가님은 이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결심하셨다고 해요. 근데 퇴사 이후에 불안정한 수입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의 또 어려운 경험담을 재밌게 풀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해야 하고 또 도전 후에는 당장의 안정적이보다는 약간은 불안하고 후회도 되고 때로는 또 실패가 금방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또 더 나아지기 위해서 때로는 성장하기 위해서 현재의 안정감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다. 나만 이렇게 찌질한 것이 아니었다. 라는 위안을 같은 길을 가는 동지로서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고 또 함께 나아가는 길을 고민해 볼 수 있어서 이 책을 저희가 고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찌질함에서 성장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본격적으로 1부 북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책 속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삶의 도전과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유리쌤은 지금까지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 질문을 사실 여태껏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좀 과거를 잘 평가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돌아보지 않는. 네, 잘 돌아보고 싶어 하지 않은 타입이어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질문을 받아보고서 이제 좀 삶을 돌이켜 봤었을 때,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나름 그래도 잘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아예 후회가 없었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후회가 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또 좋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좀 시도하려고 하고 제 일을 좀 찾아가려고 노력했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행복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잘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유리쌤 항상 도전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정말요?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영란쌤은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나름 또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삶의 모든 면에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영역과 제가 또 일하면서 더 넓어진 선후배, 동료들과의 관계에 좀 한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또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오히려 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는 조금은 소홀하고 이기적인 구성원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잘 이해받고 현재까지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면 나름 또 잘 지냈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지 하는 이제 후회의 마음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작가님도 책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100%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란쌤도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영란쌤이 돌아본 삶 중에서 직업과 동료 관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었나 봐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아정체성이 생기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기억이 좀 거창하게는 저의 자아실현, 또 이렇게 작게는 직업을 가지고 유지하는 기간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직장 생활 또는 동료 관계 이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면에서 이 작가님의 책이 저와 비슷한 시기에 대한 경험들이 풀어져 있어서 더 공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많이 나누었던 인간관계, 진로, 삶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볼까 해요. 그래서 책에서 작가님은 지금 난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평소에는 잘 살고 있다가도 문득 남이랑 나를 비교하게 되면서 좀 잘 살고 있는 나를 못 살게 굴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책이 전체적으로는 밝은 분위기이고 또 워낙 재치 있게 작가님이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래도 저는 이제 작가님이 조금은 이렇게 좀 차분하고 무겁게 이런 인간관계, 특히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부분들이 마음에 울렸어요. 그래서 좀 한 페이지를 소개해드리자면 페이지 45쪽에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해지는 사이라 생각했는데 어째 시간이 지나니 더 멀어지기만 한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 비슷한 생각을 하며 어쩜 이리도 잘 맞을까 생각했던 친구들이 학교를 떠나고부터는 저마다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는 각자의 생활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서로의 일상을 겨우 5분의 1쯤 이해할 수 있다. 또 이 부분 말고도 친구들과 만났을 때 모두 명품백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에코백을 가지고 있었다던가 또 졸업 이후 우연히 마주친 친구의 SNS를 염탐했는데 그러고 나서 부러움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조금은 이 시기가 지나가기는 했는데요.
유리쌤은 혹시 정말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친구들이 갑자기 확 멀게 느껴지면서 내가 왜 얘랑 친해졌지?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학창 시절 때는 이제 하루 종일 막 애들이랑 붙어 있으니까는 뭐 엄청 가깝게 지내는데 이제 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또 이제 이러면서 애들이랑 점점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다가도 이제 문득 뭐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게 되면은 그냥 친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만나면 되게 편하고 그런 느낌들이 아직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한 10년 안 만나다가 만났는데 마치 어제 본 것처럼 맞아요.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한때는 가장 위로가 되었던 존재인데 갑자기 기댈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을 때 그런 상실감도 굉장히 크지만 이런 관계의 변화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자리들이 어쩌면 직장에서 만난 선후배나 이런 동료들이 많이 채워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게 마음이 채워지고 나니까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친구들의 입장을 이제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도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구뿐 아니라 이제 작가님은 서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처를 주고받은 엄마와의 관계, 그리고 장녀로서 이끌고 있는 동생들과의 관계에 대한 에피소드도 많이 풀어주셨는데요. 좀 이전과는 달라진 가족 내 역할 변화들도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직업을 가지면서 점차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다 보니 세상 어떻게 부모님은 일을 이렇게 오래 하시면서 가족을 책임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또 동생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일을 동생이 이렇게 탁 하고 해결했을 때 마냥 어리게만 봤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언제 이렇게 한 사람의 몫을 다 하게 됐지? 하면서 괜히 또 감격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마치 제가 키운 것처럼. 동생이면 좀 그럴 것 같네요. 그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서서히 변화를 하고 있는 것들에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됐으니 앞으로 생길 관계의 변화에는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구구절절의 10년 후의 모습도 한번 평가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네요. 10년 후까지. 상상이 안 가네요. 이 10년이 또 이렇게 훅 지나갈 거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또 금방 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시간은 항상 늘 빨리 가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작가님도 가장 크게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 해요. 그래서 회사원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되었던 이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직업이 뭐냐라는 물음에 구구절절 설명을 덧붙여야 했다는 작가님은 직업이 뭘까라는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책 속 21페이지에 나오는 구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래저래 고민을 해봐도 나의 직업을 뭐라고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는다. 내 직업은 뭘까? 이따금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살 수만 있다면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네, 너무 반가운 단어가 들려서 더 이렇게 집중해서 읽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직업이 없을 때 나를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뭐 가령 어딘가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소속을 쓰는 칸이 있는데 이 소속을 뭐라고 써야 하지? 라는 집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네,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생각보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도 좀 이렇게 나 지금 쉬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하나? 백수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나? 이게 좀 망설여질 때도 있었고요. 또 이것도 또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었지만 낮 시간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지금 나가면 너무 백수처럼 보이려나? 그래서 좀 못 나갔던 때도 있었고요.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냥 사람들이 휴가 때 그냥 나가는 것처럼 그죠. 그렇죠. 그래서 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제가 어떻게 나가든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하나하나 신경이 쓰였었던 기억이 나요. 그죠. 어딘가에 소속해 있다가 갑자기 내가 어떤 소속감이 없어졌을 때 그 공허함이나 아니면 또 나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에 대한 또 그런 뭐 막막함?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또 특히 다른 사람의 시선들도 너무너무 신경 쓰였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작가님처럼.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작가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인천공항에 갔다가 캐리어가 없어서 누군가를 이제 기다리는 척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2시간 이렇게 앉아있다 돌아오는 그 에피소드를 이제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좀 많이 웃겼던 게 그냥 내가 뭐 할 일이 없다기보다 어쨌든 그 공항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셔가지고 그렇죠. 이제 작가님은 가셔서 이제 한참을 이제 시간을 보내다 오신 건데 남들이 내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라고 생각할지 되게 걱정이 돼서 이 찌질함을 계속 안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척 누구 기다리는 척 뭐 여행 준비하는 척 막 이런 연기를 해야만 하는 그게 너무 웃기면서도 참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냥. 맞아요. 이 구절 읽을 때 유리쌤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얼굴이 새빨개져서 하면 왜 이래 막 그 탄식하던 모습이 맞아요. 너무 기억이 나고 또 이 에피소드를 계기로 또 저희들의 이런 찌질했던 경험들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가님의 책에 마음을 활짝 열게 된 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불안하고 찌질해 보이는 모습들 덕분에 작가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나 또 이루고 났을 때의 성취감들도 더 크게 다가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항 에피소드와 함께 가장 이제 감동적으로 동요됐던 또 부분이 있었는데요. 퇴사 이후 가장 타격을 받은 부분이 이제 금전적인 것 때문에 작가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 카페에서 은행 잔고를 이후에 이제 확인하게 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책 108페이지에 나오는 에피소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출판사에서 입금한 돈이었다. 퇴사 이후 통장에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온 게 처음이었다. 그것도 글을 써서 받은 돈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목돈을 만지게 돼서 좋은 것인지 글을 써서 돈을 번 게 좋은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눈물이 찔끔 났다. 대낮에 커피숍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애를 썼다. 휴지 4장으로 눈물과 콧물을 닦아내고서 겨우 감췄다. 네. 이후 작가님은 서점에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게 됐고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는 이제 알고 있는데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쉬운 일이 그때는 참 어렵게 느껴져요. 그죠. 그래서 특히 삶의 변화나 도전을 시작할 때 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또 3월은 봄이라는 계절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작도 많이 하는 시기인데요. 영란쌤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큰 변화나 뭐 도전이 있으셨나요? 많은 순간들이 기억은 나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가장 컸다 하는 것은 지금인 것 같아요. 네. 변화가 좀 성공적이었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세종이라는 도시에서 일을 하게 된 게 저한테는 좀 가장 큰 변화였고 아직까지는 뭐 평가하기에는 좀 기간이 짧지만 나중에 한번 다시 돌이켜봤을 때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어떤 다른 지역에서 일을 새로 시작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또 도전과 변화이기는 하죠. 맞아요. 그래서 책에서 작가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 전에 이미 성공한 아니면 완성된 내 미래를 상상하면서 꿈에 젖어가는 이야기들을 하는 장면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작가님답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영란쌤이나 영란쌤도 혹시 좀 상상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도 이제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네. 가끔 저는 오늘 라디오 녹음 오면서도 스타가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방송 섭외가 넘쳐나면 어쩌나 하는 행복한 고민을 사실 조금은 해봤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작가님은 이제 이런 힘든 순간들을 꿋꿋이 이제 버티고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해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모든 상황은 불확실한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예측되지 않은 외부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태도나 이런 가치관들, 생각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작가님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신 게 있었는데요. 페이지 90페이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남들보다 용기가 있어서도 대단해서도 아니다. 그냥 삶의 불확실성을 껴안기로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미래를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위험이 있을까 되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다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성격상 그런 미래에 얘기될 만한 그런 걱정을 거의 생각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기획할 때 이게 어그러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안 해요. 긍정적인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게 뭐 전혀 안 한다기에는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게 진짜 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인데도 되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조금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불안한 감정을 갖기가 싫어가지고 이 불안한 감정을 애초에 꺼내지를 않는 편이랄까요? 맞아요. 사실 이제 저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불안이 높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도 항상 걱정과 불안에 의해서 이렇게 좀 늦춰지거나 뭔가 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보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래서 반대로 저도 유리 선생님처럼 걱정을 하거나 뭔가 안 될 경우를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좀 그래도 성공적일 거야 라는 이제 작가님의 꿈에 젖은 것처럼 성공적일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을 좀 더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로운 고민들이 이제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리쌤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지 않으세요? 네. 저희가 책 278페이지에 나오는 구절을 함께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또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경험했기에 별일 아닌 게 돼버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생각만 한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다 별것 아니다. 나라를 구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것도 아닌데 말이다. 미련하게 별일 아닌 것들을 오래 껴안고 산다. 네. 이제 작가님도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질없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고, 그래, 이런 별일 아니라고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고 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혹시 눈앞에 있는 일을 너무 무겁고 벅차게만 생각하지는 말고 시도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은 조금은 가볍게 무게감을 덜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또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어쩌면 시작하기 전의 일들은 우리를 너무 눈앞에 큰 장벽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상황을 보지 못하고 뭔가 이 하나가 너무 커. 그럼 시도하는 것도 굉장히 걱정이고 네, 도전은 더더욱이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도전과 또 그런 새로운 변화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미래에 대한 걱정을 너무 하시진 마시고 그냥 좀 가볍게 일단 해보고 안 되면은 뭐 그때 가서 다시 계획을 세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한 발을 내디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먼저 1층에 있는데 이미 20층에 있다라는 상황을 볼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죠. 1층에 있다면 2층, 3층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네, 조금은 가볍게 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어떤 일이든 지나고 나서 뭐 아쉬움과 후회가 일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결국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가 어떻게 보면 타인의 기준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작가님이 나는 최선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페이지 27 페이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대답하긴 했지만 정말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심을 스스로 잠깐 했다. 나의 최선이 타인 기준의 최선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난 최선을 다했다. 난 최선을 다했을까? 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어떤 사람이 작가님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신 거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스스로도 나 그때 진짜 최선을 다한 게 맞나? 나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 이거였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다른 사람이 뭐 나의 그냥 결과만 보고서 이거 정말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냐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는 기준은 누구나 다 다른데 그 상황에 맞는 나의 최선은 또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또 하나의 어떤 이제 방송에서 들었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떤 분이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꾸미는 거였나? 수리를 하는 거였나? 이렇게 할 때 옆에서 다른 분이 거기는 남들이 안 보는데 대충 해라고 했을 때 내가 보잖아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게 마음에 남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청소를 할 때 뭔가 남들이 보지 않고 내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을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 기준에서 여긴 내가 쓰잖아 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누군가가 너 못했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도 내가 만족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쨌든 작가님이 이제 뭐 백수로 있으시면서 아니면 백수에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으면서 굉장히 타인에 대한 평가도 많이 받고 스스로 자기 검열도 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지만 결국에는 나를 만드는 거는 나 스스로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되게 그래도 잘 밟아오셨다라는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건강하시다라는 말이 너무 느껴졌어요. 맞아요. 이 온갖 그 변화 풍파 속에서도 결국 나의 그 올곧은 그 뚝심을 가지고 가시는 모습이 저도 정말 재밌게 봤던 책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네요. 네, 저도 덕분에 아주 즐겁게 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북토크는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고요. 저희 중간 음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잔나비의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듣고 오실게요. 별 볼 일 없는 섭섭한 밤도 있어요. 오늘도 그런 밤이었죠. 창을 열고 세상 모든 슬픔들에게 손짓을 하던 밤. 노래가 되고 시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만큼만 내게 오길 뒤척이다 잠 못 들던 밤이 있는 한 닿을 수